1950년 12월 14일 밤 황해도 연배. 윤석의 손이 떨렸다. 아궁이에 마른 나무를 집어넣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장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다. 여보. 뒤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장작을 주워 천천히 아궁이에 밀어 넣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괜찮소.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석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옥은 부엌 문틈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갓 25.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그녀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도 창백했다. 철민이는? 자고 있어요. 순옥의 대답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다. 물 열자 요 위에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이 뉘어 있었다. 생후 2달. 철민이는 잦은 주먹을 입에 문 채 잠들어 있었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아들 곁에 앉았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아이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작은 코, 꼭 담은 입술,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철민아.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었다. 아이는 모른다. 이 아비가 내일 새벽이면 떠난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곧 돌아올게. 아빠가. 곧. 말을 잇지 못하고 윤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아들의 작은 얼굴 위로 아비의 눈물이 떨어질까봐. 순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윤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는가. 김 씨네 내외도 오늘 밤에 떠난다더군요. 한참 만에 순옥이 입을 열었다. 박서방도요. 장 씨네는 어제 이미 떠났고. 그래요. 말에 남은 남자가 이제 거의 없어요. 노인들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석은 아내를 돌아보았다. 순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여자들이랑 애들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요. 순옥이. 정말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여보가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닳았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윤석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순옥의 몸이 그의 품에서 작게 떨렸다. 미안하오. 당신을 혼자. 괜찮아요. 당신이 남으면 더 위험해요. 인민군이 젊은 남자들 다 끌고 간다잖아요. 순옥은 윤석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차라리 피난 가세요. 살아야 다시 만나죠. 밤은 깊어갔다. 윤석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12달 전 저 마당에서 돌잔치를 했다. 철민이의 첫 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떡을 나누고 아이가 붓을 잡자 모두 박수를 쳤다. 붓을 잡았으니 학자가 되겠구먼. 아이고, 강씨 복 터졌네.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윤석은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소리 없이. 여보. 순옥이 나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진 한 장이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윤석은 두루마기를 입었고 순옥은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당신이 다지고 있어야지. 저는 날마다 당신 얼굴을 보는데 당신은 저희 얼굴을 어떻게 기억해요? 윤석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촛불 아래에서 사진 속 순옥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고맙소. 그는 사진을 품속 깊이 넣었다. 심장 가까이. 새벽 3시 마을 어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모이라는 신호다. 윤석은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순옥이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쌀 한 돼, 마른 명태 2마리, 그리고 윤석의 여벌옷까지. 보따리를 묶으면서 순옥의 손이 계속 떨렸다. 이걸로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괜찮소. 남쪽 가면 뭐든 있을 거요.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다. 윤석은 안방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철민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 간다. 철민아. 아프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방문을 향해 걸었다. 한 발, 두 발. 뒤돌아보지 말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으면서 그는 결국 돌아보았다. 춘옥이 아들을 안고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날 것 같았다. 당신, 꼭 살아서.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살아야 하오. 윤석은 대문을 열었다. 차디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뒤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석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랑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석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도 당신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윤석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에서 멀어졌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가 깬 것이다. 윤석은 멈춰섰다.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가고 싶었다.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아내를 끌어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남으면 죽는다. 인민군에 끌려가거나 반동을 몰려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대 명.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다. 횃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 강 씨도 왔구만. 김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래, 왔네. 자네 마누라는 어쩌고. 집에 두고 왔네. 아기가 어려서. 나도 그래. 어떻게 데리고 가나. 애가 셋인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희망. 가세들. 한 달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누군가가 말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일행은 북쪽 하늘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윤석의 지리벗이다. 준옥이 촛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을 것이다. 철민이를 안고 가자. 누군가의 말에 일행은 걷기 시작했다. 남쪽으로, 어둠 속으로. 윤석은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다 언덕을 넘자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였다. 윤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일행에게 들릴까봐. 그는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다. 미안하다. 준옥아. 철민아. 미안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윤석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이별이 영원히 될 줄은.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평생이 될 줄은. 일행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 위로. 그리고 윤석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준옥의 환한 미소가 담긴 그 사진. 꼭 돌아간다. 꼭.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